네,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위해 잠시 뒤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실무 협상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연휴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비건이 이제 곧 우리나라에 도착을 할 텐데 일단 뭐 제일 궁금한 거는 미북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어디서 언제쯤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이제 그 미국의 국무부 또 백악관 모두가 2월 하순, 예. 그것도 뭐냐 2월 말쯤 이렇게 예상을 했지요. 그렇다면 아마 2월 26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왜가 제 이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지난 1차 이 북미 정상회담도 6월 10일, 그렇다면 그 당시에 화요일이었죠, 그죠? 예. 그러지만 이제 이번 2월 26일 또 화요일입니다. 또 그러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또 미중 간에 지금 이제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는 정상회담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휴전 이 기간이 3월 1일까지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양 정상이 만나가지고 결단 내린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미중 정상회담 이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2월 26일 전후가 될 것이다. 이거 보여주고 또 지금 이제 장소 관련해서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이런 그 경로부터 이야기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트남의 다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빨리 실무 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제 2월 말까지면은 정말 촉박한데 판문점에서 아무래도 김영철 전 대사하고 뭔가 많은 얘기를 좀 하게 되겠네요. 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예. 또 하나는 어전입니다. 물론 어전과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어도 통신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뭐 다 관계되겠죠. 이런 측면 봤을 때 이것은 한두 차례 정도 판문점에서 하고 실제적으로는 리허설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현지 예를 들어가지고 베트남의 다낭에서 한다면 예. 거기서 일종의 분초 단위의 리허설까지 해야 되겠죠. 예. 아마 그것도 이미 지난 6월 12일 한번 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대목은 아마 어제가 아니겠냐. 이 어제도 이미 남북미 정보 당국자 간에 예. 상당 부분 조율을 해왔고 또 그리고 지난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했죠. 또 지금 이제 이 비건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했죠. 거기 보면은 일종의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북한이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북미 실무자 간에 상당 부분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이 판문점에서 북미 간 실무 회담을 하더라도 예. 큰 이견차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티븐 비건 대표가 잠시 후에 방한을 하고 또 내일 북측 카운터파트인 이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만나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협상 스타일은 조금 어떤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계속 그 북미 대미 그 비핵화랑 국교 정상화 협상을 끌어왔는데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핵 무기에 네. 관해서 아니면은 이제 대외 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핵 무기에 관한 어떤 진전된 협상을 하기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큰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네. 이런 증거로 많이 해석을 했죠. 근데 김혁철이라는 새로운 핵을 아는 또 외교를 아는 이런 카운터파트가 비건 대표한테 생겼다는 것은 앞서서 이제 양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싱가포르 회담 전에 이렇게 밀고 당기고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실무 협상에 비해서는 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그 합의라는 부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비핵화 관련해서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 나온 얘기는 뭐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허용하겠다, 영변을 넘어서 전체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비건과 예. 김혁철 북미 실무자 간 협상이 있어 스타일. 근데 우리 봉 박사님께 잘 말씀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라 또 협상 대표의 개인 이 스타일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건의 경우에는 이미 90년대 말 2000년 초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있어가지고 또 이행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기여 역할은 좀 있죠. 그렇다면 실무와 이론 모두 겸비되어 있다. 특히나 이 라이스, 이 아들 부시 정부 시기에 라이스 국무장관의 보좌관 역할까지 했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상당히 유연성도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포도 자동차의 대관 담당 부사장도 했죠. 예. 그렇다면 민간 기업에서 나름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리 중시의 이런 협상 스타일을 가진 것이 아닌가 보이고 거기에 반해서 김혁철 북한은 이 협상의 수석 대표가 그렇게 유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가장 잘 받드는 이 사람이 협상 잘하는 협상꾼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거 경험을 볼 때 북한의 김혁철은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실리를 중시하는 비건, 명분을 중시하는 김혁철 여간에 나름대로 좀 논쟁은 있을 것이다. 예. 보여주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실무에서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이미 다 내놨죠. 북한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이런 그 위협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고 평화 체제와 관련돼서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요구를 했죠.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 문제 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일종의 뭡니까? 연락 사무소 설치랄까요? 예.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알파로서 대북 제재 부분적인 해제 완화 문제 뭐 이런 것이 북한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미국은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CVID에서 FFVD를 이전하는 사항에서가 적어도 핵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 예. 또 더 나아가지고 이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ICBM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좋은 행성에 보인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네.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선후가 명확했죠. 여기 면에서 북한은 뭡니까? 단계적 동생들 요구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상당 부분 북한의 이런 합의상 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실무회담 대표에서 좋은 결실이 나올 것을 예고하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실리를 내세우는 미국 그리고 뭐 명분을 내세우는 북한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양측이 비핵화나 또 상응 조치에 있어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는데 바로 검증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간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좌초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북한이 검증 사찰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공하겠다. 이 정도의 약속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 전문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종전 선언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거 핵을 미래 핵을 포기한다면 핵 능력을 더 증가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그래서 영변 시설 그리고 영변 시설 밖에 있는 시설도 폐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은 미래 핵 문제만 해결한다면 과거 이미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핵은 미국이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고 시퀀싱 차원에서 일단은 북미 간의 협상의 그런 모멘텀을 계속 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가가 이제 종전선언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더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 조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카드는 미국이 끝까지 꼭 붙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에 난 것처럼 북한이
더욱더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은 미국이 관련국가와 함께 이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인 패키지를 주겠다. 이런 카드를 계속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제재 조치 완화는 하지 않지만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를 한다면 다른 어떤 경제적인 패키지를 주겠다는 카드로 북측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건 대표, 대국정제 특별대표는 뭐 종전 관련된 발언도 했었고요. 아주 전향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예전에 했던 발언 보면 ICBM에 국한돼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그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 간의 북미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이죠. 예. 특히나 종전선언 내용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주한미군 문제, 예. 한미 군사훈련 문제, 또 그리고 유엔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우리 대통령 또 그리고 우리 특사단을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종전선언 내용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장애물은 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장애물을 다 이렇게 재건 사항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의지를 받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종전선언 이것은 뭐냐면 북한을 비핵화를 이끌고 있어가지고 하나의 명분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미국이 우리 입장도 수용해가지고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ICBM이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뭡니까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서 어찌 보면은 이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도 이 미국 입장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단거리라든지 중거리라든지 이것은 뭐냐면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기타 미국의 해외 주둔, 예. 다시 말해서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다 중요한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번에 북미 간의 뭐 스몰 딜이라든지 또는 빅 딜이라는 이런 이야기 있지만 예. 아마 ICBM 하나만 가지고 전념적으로 협상을 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쩌면은 ICBM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징성을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 원하는 일종의 해체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 이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아까 미국이 이제 어떤 경제 패키지를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아베 총리, 일본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북한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 패싱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일본도 아주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으로서는 이런 상황 변화가 굉장히 반가울 것입니다. 일본이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조치겠죠. 북한과는 여러 가지의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요. 납치 문제도 있지만 국교 정상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면은 미국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경제 패키지 에스크로우라 그럽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쌓아놓고 긍정적인 어떤 조치가 있으면은 돈을 빼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파일을 크게 만들어야지 북한 정권으로서도 이게 매력적인 제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것은 그런 경제 패키지를 북한에 제공하겠다. 하지만 미국의 돈이 들어가진 않는다. 저기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차 강조했죠. 그렇다면 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몇 안 됩니다. 중국은 이제 북한하고 무역을 하지 어떤 재정 지원을 할 가능성은 적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경쟁시킨다면은 그 패키지에 기여도 하는 부분도 많아질 것이고 조건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계속 추구해왔던 납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일본이 전후 역사를 종식시키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도 일본의 재정적인 나쁘지 않겠네요. 지원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아베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국교 정상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데 이것이 과연 한국의 대북 협상 레버리지의 그 긍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제적 조치를 통해서 일본 또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뭐 유화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뭐 제재 예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한 10가지가 됩니다. 예. 일례로 임금 국가, 그리고 종교, 탄압 국가, 예. 공산 국가 이런 부분에 가지고 제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비핵화 됐다 손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시 말해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풍미를 할 때는 다음에 인권 문제라든지 개개방 문제라든지 네. 이런 종교 문제를 끄집어내지 말아달라. 이것이 북한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 지금 봤을 때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돼 가지고 이 대북 제재 완전히 다 해제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이 미국도 지금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결단이 내린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주민생활 향상,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속으로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국내용이 좀 더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또한 북한에 대해서 불신해가지고 이 강경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번에 이에 대해서 강경 정책에서 대북 제재 완화하는 것은 옹문 정책 아닙니까?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북한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련해서 대북 제재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알파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 있어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은 인도주의적인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1단계, 그 다음에 주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 2단계, 세 번째로는 투자와 관련된 3단계 이런 식으로 대북 제재를 좀 더 전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중 관계의 특수성 왜 남북 관계 북중 모두는 경계 이것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더 유지할 때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또 북중 간의 뭔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좀 더 많이 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 북한에 대해서 완화하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중요한 대목은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예. 어느 정도 사찰 검증을 받아가지고 확고하다 된다 하면은 미국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간단하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십니까? 연내 정도는 아니면 상반기 정도? 그것은 재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딸려 있겠죠. 금강산 관광지대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그런 행사를 수시로 예. 하는 것을 미국도 이제 예외로 인정하는 정도는 비건 대표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재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한미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개성공단이 재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현금 다발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과연 비핵화 조치와 어떤 충돌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된다면 개성공단도 재개는 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1시간 동안 혼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사회자께서도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은 나는 이걸 끝내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 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그 연설문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70년 동안 계속되어 이런 적대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벌써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이거는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하는 것은 완전히 끝내야 된다. 네. 우리는 나토에서도 빠지고 시리아에서도 빠지고 다음에는 한반도에서 이걸 정리하고 우리는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 큰 맥락에서 큰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지 우리 정부가 이런 급변한 정세에서 우리의 안보와 생존 문제, 더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의 기반까지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낭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는 것, 예. 그것이 저희한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함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다루면서 이것을 한반도 문제랑도 합치고 전체 다 함께. 무역 문제와 비핵화 문제도 합치고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뭐냐면 합칠 수 있는 건 다 합쳐서 미국의 협상력을 최대한 제고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제일 높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거는 이때 한미 FTA 개정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핵 문제, 미사일 위협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겠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상력도 높이고 무역 문제도 다시 다루지 않을까. 결국에 가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그런 2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뚜렷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이 북한과 미국 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미중 정상 이것이 뭐냐면은 어찌 보면 선순환되면 상당히 좋겠죠. 여기 대해서 또 선순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문제고 또 지금 이제 이 북미 간은 핵과 체제 보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보면 잘 된다는 우리 미래에 대해 좀 낙관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 북미 정상의 성공적인 개최가 미중 정상의 성공 개최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으로 가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2월이 아니겠냐. 예. 그런 점에서 2월은 분선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 울타리.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미국과 북한이 이런 대화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예.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진전이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예. 국민들의 지지 협조를 받으려면 뭡니까? 한반도 해난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속도 조절, 폭을 조절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렵네요. 그러나 어렵죠. 그것이 정책과 전략입니다. 예. 또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조금 소외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한일 관계, 한러 관계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실무 협상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